예, 지금 코스피가 49포인트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강한 상승세를 나타나고 있는 시장인데요. 예, 이런 상승세를 어디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 고민들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시황 해설은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 함께하겠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주제는 당연히 마이크론이 들어가겠죠. 네. 예, 마이크론 효과로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반도체에 대한 주도주 재부각 가능성 시장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9% 올랐습니다. 지난번에 모건 스탠리가 보고서 반토막 냈을 때 그날 시초가의 장중에 9% 밀렸거든요. 그다음에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 때 그만큼 밀려서 그만큼이겠냐. 물론 종가는 한 6%인가 밀렸는데 오늘은 9% 오르면서 반전에 반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호실적, 네, 그게 이제 AI 업체라든지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 어떻게 해석하실까요? 예, 아무래도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의 가장 큰 의미는 역시 이제 AI 쪽에 대한 우려감을 많이 좀 불식시켰다라는 데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반도체 업황 자체, 특히 뭐 이제 일반 그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은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뭐 전반적으로 AI 쪽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크진 않다라는 점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반도체에 대한 모든 우려들을 다 걷어낸 건 아닙니다만은 상당 부분 좀 걷어냈다라고 좀 보여지고, 특히 말씀하셨던 저희 추석 전에 외국계 증권사의 어떤 매도 레포트로 인한 어떤 불안감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진정이 될 것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국내 반도체 업체들도 이제 사실 가격적인 매력은 뭐 상당히 사실 외국계 리포트보다 국내 애널리스트나 우리가 사실은 내용은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영향력 때문에 흔들린 건데, 그러면 이제 반도체는 주도주로서의 어떤 재등극은 아니더라도 바닥을 다지고 더 올라갈 룸이 이제 있어 보입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네. 사실 반도체 주식들이 지난 2달 동안 거의 20% 넘게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AI든 뭐 반도체에 대한 약간 과도한 어떤 낙관론 이런 것들이 뭐 상당 부분 많이 좀 해소가 되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런 일반 반도체 수요, 특히 이제 PC라든지 모바일 쪽에 대한 어떤 수요 회복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 부분 좀 바닥권에 분명히 좀 근접을 했다. 바닥을 좀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은 미국의 FOMC 50bp 빅컷 단행 이후에 이제는 경제 지표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사실은 영향들을 받고 있는 건데요. 오늘 보니까 미국이 이제 2분기 GDP 나오네요. 그 다음에 내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에 PCE 나오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이제 매월 첫 주에 금요일 날 나오는 다음 주 고용 지표잖아요.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장을 흔들어 놓을 변동성 요인이 살아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좀 연착륙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저희는 좀 두고 있는 편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점은 이 물가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후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미국 경기가 식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들이 굉장히 예상을 초과할 정도로 세게 나오거나 좋게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경기는 어쨌든 식어가고 있다. 이런 것들은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속도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최근 들어서의 어떤 미국 지표들의 어떤 둔화 속도가 굉장히 좀 가파르진 않기 때문에 여전히 경기 둔화 속, 그러나 연착륙에 대한 무게들을 주는 쪽으로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연착륙을 지금으로서는 기대를 하시는군요. 사실 뭐 경기가 나빠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렸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지표를 보고 결정하는 게 사실 후행성인데, 그렇잖아요. 그죠? 선행적으로 냈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표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단계이고요. 미국 대선은 뭐 어떻게 돼가고 상당히 혼선인 것도 혼조인 것도 같고, 우리가 이제 그것보다는 정책적인 측면인데, 대선 경선 과정에서 여러 정책들이 두 후보가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 한국 같은 기업의 제조업 우리가 가져올 거야, 그죠?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건 사실 꼭 트럼프가 아니라 뭐 해리스가 되더라도 미국의 정책 기조가 리쇼링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 제조업 기반의 한국 경제는 부담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네. 뭐 사실은 이제 부담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 중국을 규제를 하자 저희 한국 기업들도 뭐 IRA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수혜를 보기 위해서 해외 공장들을 많이 짓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 어느 정도는 리쇼링에 저희도 동참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희가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추세는 뭐 당분간 이어진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냐 해리스에 따라서 약간의 어떤 속도의 어떤 차이는 좀 있을 걸로 좀 분명히 보여지는데,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전반적인 어떤 제조업을 다시 새롭게 재건하기는 약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정책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속도는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어지고요. 그러나 확실한 건, 특히 이제 투자 측면에서 확실한 거는 이러한 정책들이 나올수록 저희 이제 투자에서 국내 주식시장보다는 역시 해외, 특히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그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어떤 관심들을 조금 떨어뜨리는 그런 계기로는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사전 질문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미국 대선은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해리스가 상당히 앞서가는 것 같다가 또 보면 트럼프가 맞고, 사실 이 숨어있는 표들이 있어서 또 박빙인 것도 같고, 그렇죠. 예단하기 좀 어렵죠. 네. 뭐 저번에 어쨌든 그 힐러리와 트럼프 때의 어떤 사건들 때문에 있어가지고. 사실 뭐 이거를 지금 단정 짓기는 굉장히 좀 어렵고, 역시 미국 대선 200년 역사에서 특히 이제 백인이 아닌 경우는 오바마 한 번밖에 없었고, 또 여성이 아닌 경우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확실히 이번 선거는 역시 여전히 박빙이다, 끝까지 가봐야 한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약간 좀 변수는 특히 남부지방, 뭐 네바다나 조지아 쪽에서 원래는 약간 해리스 쪽에 조금 더 좀 좋았었지 않았나. 왜냐하면 그쪽 지역에 스페니시계 이민자들이 좀 많았었는데, 오히려 그쪽에서 조금 더 이제 보수주의자들의 어떤 입김들이 좀 세지면서 조금 더 해리스 대 그 트럼프 간의 어떤 간격이 많이 좁아진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선거 역시 굉장히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득표율이 아니라 선거인단이라는 미국의 독특한 구조 때문에요, 그죠? 동률이 나올 수 있다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데, 미국 대선 관련 거 질문이 없었는데 답변을 너무 준비한 것처럼 자세히 해주셔서 하길 잘했습니다. 다시 금리 얘기로 들어오면 9월 FOMC에서 어쨌든 간에 논란과 기대 가운데 50bp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속도 조절하겠다고 제롬 파월도 얘기를 한 거잖아요. 시장에서는 또 소비 지표 안 좋으니까 다시 50 아니야? 이런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이제 11월의 FOMC는 어떻게 될까요, 경로가? 지금 그 CME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의외로 50bp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한 60% 이상 반영을 좀 하고, 거기야 뭐 하루하루 왔다 갔다 하는 지표니까요, 그거는.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지표들이 나오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금리 인하의 폭을 크게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저희는 지난번과 같은 미국의 고용 정도, 10만 건 초반 정도의 어떤 신규 일자리 수 증가, 그다음에 4% 초반대 정도의 실업률이라고 하면은 사실 연준이 여기서부터 더 급하게 50bp씩을 이렇게 내려가는 B컷을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고, 여전히 B컷을 하지 않는 게 시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연착륙에 대한 기대를 좀 크게 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50bp 인하, 그리고 앞으로도 속도의 문제지만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의 방향선회는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실제로 시중에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 10월 앞으로 또 연말까지 유동성 장세를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10월 달에 또 당장 유동성 장세를 기대하기는 좀 쉽진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적어도 이번에 금리 인하 국면에서의 좀 독특한 특징은 그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5%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5%가 넘는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출 증가율이라든지
미국의 M2 증가율과 같은 통화량 지표들이 그렇게 많이 감소를 하거나 유동성이 축소되거나 흡수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10월 당장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올해 말 정도까지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미국 시장 내에서는 또다시 좀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그런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좀 크고, 뭐 MMF와 같은 이런 부동 자금들이 금리가 더 낮아짐에 따라서 오히려 또 다시 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렇게 좀 그 다른 자산 쪽으로 좀 옮겨갈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네. 뭐 당장 10월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적어도 내년에는 유동성이 다시 한번 늘어나는 그런 국면에서 유동성 장세를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전일 이제 중국이 금리 인하를 예고하는 것을 포함해서 대규모 경기 부양 얘기를 하면서 미국 증시도 그날의 영향이 좋은 영향이 있었고요. 어제 우리 뭐 석유화학이나 화장품이나 이런 게 좀 올랐지 않습니까? 중국의 경기 부양은 실제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는 얼마나 될까? 관련주들에 대한 트레이딩 기회는요. 네.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한 2년여 동안 중국에 대해서는 워낙 실망을 많이 했었고, 그렇죠. 예. 기대치도 낮아 있고. 예. 그리고 중국 자산 자체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의구심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좀 대규모 부양을 실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통해서 투자 심리가 돌아서고 실제로 이제 경기가 좋아지는 것들이 드러나기까지는 저는 시간은 좀 더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실제로 이제 경기 사이클과 민감한 이런 뭐 소재 업종이라든지 정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제 좀 아직까지는 좀 뭐 기대치가 워낙 낮기 때문에 조금 주가가 좀 최근 들어서 반등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오히려 그 대신에 소비재 쪽은 그래도 중국의 어떤 경기 방어 의지가 크면 클수록 역시 이제 소비 쪽에 대한 어떤 그 소비가 나빠지는 어떤 폭 내지는 소비가 방어되는 쪽들에 대한 기대감들은 유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는 소비재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전략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10월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수로만 9월의 지수로만 보면 사실 좀 밀렸다 올라온 상황이라 거의 이제 이 플랫한 수준인데요. 10월에 대한 그 전략이나 포트폴리오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될지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뭐 10월 달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11월 초에 뭐 FOMC도 있고 미국 대선도 있다 보니까 아주 강한 어떤 뚜렷한 상승 조짐을 보이기는 어려울 걸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뭐 변동성이 높은 쪽으로, 그다음에 경기에 민감한 쪽으로 포트폴리오 가져가기보다는 여전히 조금은 보수적으로 안정적인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되, 최근 들어서 조금 움직였다가 이제 어제는 조금 주춤했습니다만 제약 바이오나 그다음에 지금 중국의 소비와 관련된 쪽들, 이런 쪽들은 그래도 여전히 좀 저희가 투자 대상으로서의 어떤 매력들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에도 워낙 좀 그동안 많이 좀 안 좋았었다가 조금씩 좀 좋아지고 있는, 그리고 2차 전지 쪽에 대한 어떤 수출의 감소폭도 좀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10월 전략은 마무리하면 기대치를 조금 낮춘 상승 기대, 그리고 약간 적극적인 보다 약간 방어적 성격에서의 포트폴리오 구축 트레이딩. 네.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황해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 함께했습니다. 장모님 고맙습니다.